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의 해결 국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느 한쪽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접전이 국회에서 이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의 피해와 불편이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었는데요. 전례 없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쪽 같은 성격과 밀릴 수 없다는 공화당이 맞서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5일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최근 일리노이 주민들의 설문조사에서 아메리카 드림은커녕 3분의 2가 의식주를 걱정하고 있으며 실업을 걱정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셧다운의 여파로 최소 80여만 명의 연방 공무원의 무급 휴가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정부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여행업계, 병원, 항공우주국, 국립공원 그리고 연방도서관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디폴트 사태는 또 어쩝니까? 하지만 아직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있는 듯한 백악관의 태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통해 연방정부 재개방의 유일한 장애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예산안 표결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하원 의장이 공화당 극단주의자들의 분노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 표결을 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타 다른 요구 없이 예산안에 관한 표결을 시행하려고 촉구하고 나서는 반면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 수정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채 상환과 예산 문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원 등 의회 지도자들이 어제 가진 회동에서도 1시간 이상 정부 폐쇄와 관련한 논의를 가졌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경제가 받는 악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오바마 케어 예산이 포함된 잠정 예산안을 조속히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베이너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맨해튼 피어 57에서 열린 요식업계 최대 행사 중 하나인 국제 스타 셰프쇼가 지난 1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유명 요리사와 요식업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사에 고추장 등 한국의 전통 소스들이 선을 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황빛깔 소스를 파스타 반죽기계에 부어넣는 요리사. 이어 밀가루와 섞인 쫄깃쫄깃한 긴 면발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인기 요리 경연대회 탑셰프 우승자 출신 요리사 브라이언 볼타지오가 무대에서 선보인 요리는 갈아 만든 김치 소스 면발과 고추장으로 만든 김치 파스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도 최고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We wanted to do a dish that had a lot of spice and flavor and a little depth of like that fermented flavor you get from the kimchi, and it's just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dishes on our menu. I love the gochujang. I mean, it's probably one of the the greatest flavor builders you have. I mean, we have ketchup and you have gochujang. It's so much better. 요식업계 최대 행사 중 하나인 국제 스타 셰프쇼 메인 무대에서 한국의 맛이 선보인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올해로 8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 한국의 청정원이 메인 스폰서를 맡았습니다. They make the most incredible drinking vinegar. And 2 years ago, I was walking through the fancy food show and I was looking for a drinking vinegar because drinking vinegars is one of the ho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n I met Kay and I tasted her drinking vinegar and I said, you have to come to the International Chefs Congress. 행사장 한쪽에 부스를 마련한 청정원은 한국의 전통 발효 소스인 고추장과 된장, 쌈장, 그리고 홍초 음료와 식초 음료인 빈키를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셰프들 같은 경우는 고추장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고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새로운 이제 방법들을 다른 셰프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많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홍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칵테일이나 이런 데서 다른 셰프들이 가져가서 쓰고 있어요.
특히 마이클 조던의 파트너로 유명한 한인 요리사 빌킴이 선보인 고추장 스튜는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I think it's excellent. The balance of flavors here, a little sweet, a little savory at the same time, but a little tang. I don't know where it's come from. A little kick from the pepper as well. It's very good. Yeah, it was my first time ever having it. It was really good. A lot of flavor. It's bursting with flavor and the pepper taste. It's nice. I like it. 이번 국제스타 셰프쇼에 우리 전통 음식의 맛과 멋을 알린 청정원은 앞으로 고추장을 비롯한 우리 전통 발효 소스의 적극적인 홍보로 새로운 한식 한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웃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1일 뉴욕 가정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프러싱 백구경찰서 앞 가정폭력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뉴욕 가정상담소를 비롯해 20여 개 파트너 단체들은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프러싱 일대를 시가행진하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침묵행진을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같이 호응하며 시가행진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25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자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오늘 이런 행사는 커뮤니티가 함께 협력하여서 가정폭력,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존 뉴 뉴욕시 감사원장과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 피터구 시의원 등도 시가행진에 함께 참여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not only the Korean community, but the entire Asian American community and immigrant community in Flushing, and I'm very proud to join in this march.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더 이상 숨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의 모든 상담과 서비스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첫날은 온라인 접속이 폭주로 마비되는 등 예상된 시행착오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히 한인들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저지 한인회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거래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 건강보험 거래소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팰리세이드 파크 21 그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오는 8일에 시작하며 10월 22일, 11월 5일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입니다. 세미나에서는 김석희, 박재철 재정설계사가 강사로 나서 새로운 건강보험 가입 방법을 안내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혜택과 미가입 시 벌금 등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건강보험 거래소 이용과 관련된 개별 상담을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무료로 진행합니다. 김성건 한인회 대내 부회장은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거래소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며 세미나와 개별 상담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에 의해 바른 법이 세워질 때 국민은 법을 지키게 됩니다. 법의 권위는 권력에서가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다수 재외동포가 법의 희생양이 되는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한 위헌 심의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어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제한에 대해 합헌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지니아주 한인 2세 데니얼 김 씨가 지난 4일 병역 의무 해소 전 국적 이탈 자유를 제한한 국적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 각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헌법 소환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시기 또는 요건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현행 국적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침해 취소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김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 개선을 요구하는 해외 한인사회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기존 입장 유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앞으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버맹닷새 아이오니 아일랜드 인근 강에서 사체로 발견된 김상호 씨의 사인은 권총 자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스스로 총을 발사한 뒤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총격 살해 용의자 김상호 씨의 시신이 도주 닷새 만에 발견된 가운데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인은 총을 발사한 뒤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바 총상이나 익사로 인한 심장 박동 정지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 공보실은 어제 1차적 유관 부검 결과 김 씨의 입에서 총상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여동생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사건 당일 정오 이후 셀폰이 다시 켜진 기록이 없는 점을 감안 사망 시점이 사건 당일인 지난달 25일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김 씨가 약품이나 식량 등의 준비 없이 도주를 지속하기엔 무리라는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이틀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밝히고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김 씨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워싱턴 DC 한복판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회 내 직원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건물 출입이 금지됐고 의회는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부상자도 최소 1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 상원 하트빌딩 인근에서 오늘 총격이 발생했다고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의회 경찰은 오늘 구내 방송 등을 통해 의사당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직원들은 모두 문을 잠그고 외부 출입문에서 떨어지라며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별도의 경찰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모든 의회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상하원도 모두 긴급 휴회를 선언했으며 의원들은 급히 전체 회의장을 떠났고 백악관 인근에도 곧바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CNN 방송은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 최소 1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으며 일부 언론은 경찰관 1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연방수사국과 워싱턴 DC 경찰 소속 차량 등 수십 대는 총격 사건 이후 즉시 현장 통제에 나섰습니다. 서민 아파트 입주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퀸즈 플러싱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축되고 있는 마케도니아 서민 임대 아파트의 입주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소 50대 1에서 100대 1까지도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입주 신청서 작성 대행에는 7천여 명의 한인과 중국계 신청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매주 1000여 명꼴로 입주 신청자들이 폭주했습니다. 이처럼 란킴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만 파악된 입주 신청자가 무려 7천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아파트 입주 경쟁률은 적어도 50대 1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서민 아파트 입주 세대는 142세대입니다. 란킴 의원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했거나 다른 단체를 통한 지원자까지 계산한다면 전체 신청자는 10,000명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입주 경쟁률은 최소 50대 1에서 최대 100대 1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은 지난 2개월간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모든 신청서를 취합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란킴 의원 사무실의 김영환 한인보좌관은 추첨 날짜 등 아직 앞으로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커뮤니티에 즉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회의록 일부가 삭제됐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이관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히 누락됐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일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사초 폐기에 친노 진영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여야 간의 정치 쟁점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발생 원인과 논란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화록 일부 내용이 삭제가 됐다, 아니다. 여야 간의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정치 쟁점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발단이 시작된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이제 그 외국과의 정상회담 때도 그 뭐 통역이나 이렇게 좀 배석을 해서 그 어떤 대화가 서로 오고 왔는지를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데 남북 정상회담 경우는 워낙 중요한 회동이니까 이제 이 비서관들이 배석을 해서 뭐 녹취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자료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이제 대통령 활동의 결과물이니까 이제 우리 그 대통령 기록 관리법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돼서 그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 기록관이 이제 저 성남에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마치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럴 리가 없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다 검토도 하고 작성도 했는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NLL 포기 발언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벌어졌던 일이니까 그러면서 선거가 치러졌고요. 그리고 잊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난 올해 들어와서 이런저런 게 좀 경위를 거쳐서 또다시 NLL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박영선 의원,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국회 정보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서상계 의원이 무슨 얘기냐 진짜 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러면은 진짜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면 그 대화록을 그러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확인하자. 근데 확인하려면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이 동의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 여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국회에서 또 표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대화록 그 보관소까지 갔죠.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못 찾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아주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못 찾아서 그 검찰의 수사 의뢰가 돼서 이제 검찰이 과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이 4초에 해당되는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왜 없어졌는지, 진짜로 없어졌는지, 없어졌다면 누가 없앴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하게 된 것이고요.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제 그저께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발표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이 대통령 기록원에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아예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을 할 때 그 당시 청와대에서 쓰고 있던 이 기록 시스템이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이지원 시스템을 다 복사를 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돌려줬거든요. 바로 그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 시스템 안에 보니까 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신 이 기법을 동원해서 이 삭제된 흔적을 복구를 해보니까 그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이 대화록 원본하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제된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정 대화록도 이지원, 봉하마을에 가져간 이지원 안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이지원에는 있는데 국가기록원에는 없으니 누군가가 보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보내지 않았거나 이렇게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지원 시스템에 있었던 원본을 삭제를 했는지 또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았는지를 이제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입장을 밝히고 나섰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참여정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인사들이 이제 검찰에 수환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좀 오게 된 겁니다. 다소 좀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지 않은 경위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친노 진영 측에서는 회의록이 빠진 것이 있다면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는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국가기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정부가 한테 돌려줬고 그래서 그 봉하마을에 가져갔던 봉하 이지원도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으니 결국은 국가기록원에 그 대화록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실종됐다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애초에는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에 잘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애초에 주장했던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조금 옹색한 수세적인 입장에 몰린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본이 삭제된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삭제했겠느냐? 결국은 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국민한테 떳떳이 밝힐 수 없는 무슨 일인가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예컨대 좀 굴욕적인 이 표현이 좀 나온다든지 뭐 NLL 포기 발언이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참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대목들이 다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초안을 없애고 뭔가 수정을 해서 손을 봐서 지금 대화록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의심을 하고 그걸 공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방이 계속 된다면 결국은 그 대화록을 다 한번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더구나 지금 원본이 없어지고 수정본만 있다고 한다면 그 원본에 해당되는 녹음 파일은 지금 있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녹음 파일을 직접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한편에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은 그 대화록이 실종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 단계지만 이 수사가 다 마무리되면 결국은 그 대화록의 내용을 둘러싸고 또 다른 형태의 여야 간 공방이 전개될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초 기록을 보관하는 일은 법적으로 이지원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친노 진영 측에서는 기록물 사본을 봉화마을에도 보관했다고 하는데 국가 기밀 문서인 사초를 사본이라고 해도 다른 곳에 보관할 수가 있나요? 그 이지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 내부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만은 그 당시 그 대통령을 직무를 수행했을 때의 일에 대해서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상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조항을 근거로 내가 대통령에 물러난 다음에도 대통령을 했을 때의 기록들을 보고 싶은데 일일이 성남에 있는 기록원까지 와서 찾기가 힘드니 아예 이지원 시스템을 하나 복사를 해서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복사를 해서 봉화마을로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봉화 이지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입각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져간 것에 대해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실은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고 싶을 때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지 기록물을 전부 통째로 복사해서 가져가도 좋다고 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면서 그걸로 회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봉화 이지원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관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그 복사해서 봉화마을로 가져간 것 자체가 검찰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회수해서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존하고 있는 봉화 이지원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대화록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원본이 삭제된 흔적이 보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봉화마을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그 성남 기록원에 복귀되는 과정에서 회수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이제 몇 달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뭔가 손을 본 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 대통령 기록물을 봉화마을로 복사해서 가져갔던 그 당시의 행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 사초 문제 누락에 따른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당분간은 정치 쟁점화로 시끄러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2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마는 당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닌데 국가 기밀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그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나 또는 그 밖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국가 기록물을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보고 그것을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용을 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썼다면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거죠. 그걸 보려면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으로 그걸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특정 개인들이 봤다가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난 바대로 국가기록원에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것을 봤다면 그럼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보고서 얘기했다는 거가 되니까 뭐 그것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거나 뭐 그런 거가 되겠죠. 뭐 이지원을 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임의로 집권당 의원들이 봤다면 국정원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것대로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은 것이고요. 특히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당시 작년 선거 때 집권당 의원 몇 명이 봤다고 한다면 그럼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인데 본 거냐 아니면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로 말하자면 공공기록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이냐에 대한 이 어떤 문서인가 봤다면 그 문서의 성격에 따라서 또 사법 처리의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의 성격을 둘러싸고도 대통령 기록물이다 아니다 공공기관 기록물이다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들의 부정부패 비리들이 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정치권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정치 논쟁에만 매달려 있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생 정치는 실종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정치권이 정신을 차려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에만 매달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온통 연방정부 폐쇄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오바마 케어가 뭐길래 연방정부의 셧다운까지 초래한 걸까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오바마 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 적정보험법인데요. 핵심은 기존의 건강보험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보험 중심의 기존 의료보험 체계를 뜯어고치자는 시도인데요. 미국은 노년층은 메디케어,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로 커버하고 그 외에는 민간에서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편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은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견딜 수 없었고 보험사는 각종 질병에 취약한 계층의 가입을 기피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무보험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의료비가 싼 곳으로 의료 관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고 무보험자 3,200만 명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고 연방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18년 만에 다시 정부 폐쇄를 맞게 됐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오바마 케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험난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